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도 한번 깔끔하게 공부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뭐가 있나 봤더니 최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건 사고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 이상은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죠. 윤석열, 젤렌스키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안보, 인도 재건 지원을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과연 우크라 재건주 내일부터 움직일지 조금 더 봐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증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정말 뜨거웠습니다. 무려 4%나 상승을 했고요. 차트를 보다시피 쭉쭉쭉쭉쭉 떨어지다가 거의 단 4일 만에 대부분을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가끔 이런 걸 볼 때마다 야, 결국은 진짜 우리가 떨어질 때, 야, 이거 여기서 팔아가지고 밑에서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끔 주식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최근에도 그런 적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야, 이거 지금 팔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시 급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내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방향성만 맞다면은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진득히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코스피 지난주 일요일만 하더라도 2,500개나 많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2,628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73,400원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도 연중 최고점 깨러 가지 않겠나라는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좋았습니다. 3.3%나 상승에 다시 쭉 올라왔고 9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증시가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매동이죠. 외국인이 매수하는 걸 딱 보여주자마자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연기금의 매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결국은 매우 높은 확률로 외국인이랑 연기금이랑 사면은 지수는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증시가 쭉 올라갈 때는 환율이 쭉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나오자 증시는 떨어졌지만 다시 또 환율이 떨어지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지수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그때까지 코스피도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70달러 아래서 머무르다가 이제 다시 75까지 올라왔는데 추가적 상승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가가 이렇게 조금 반등하자 정유 관련주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살짝 반등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나 보도록 할게요.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눈치 보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살짝 기분 나쁜 거는 슬금슬금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하지만 하락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이제 FOMC가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좀 눈치 보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지금 그냥 위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코스피는 아마도 내일 보합 출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지수상으로는 매우 좋은 한 주였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반도체 쏠림이 조금 컸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없다면 살짝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랬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며 어떠한 섹터로 돈이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실적 시즌입니다.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주가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좋았던 섹터는 반도체 주에서도 후공정과 PCB 이쪽이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조선, 비철금속, 해운 등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전기차, 블록체인, 건설, 게임, 태양광 이런 기업들이 좋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섹터가 들쑥날쑥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몇 개월 됐죠? 이 반도체 소부장 ETF가 나왔을 때부터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도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이거 반도체 더 간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반도체주를 조금 담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르는 게 부담된다면은 ETF도 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갈수록 눈높이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연기금 외국인 무엇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매수했는데요. 일단 연기금입니다. 네이버, 대한항공,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하나솔루션, 카카오뱅크, 현대미포조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금양, PNT, 삼성인지니어링, LNF, 포스코DX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LG엔솔, 포스코퓨챔, 곱버스, 코스닥 인버스, 현대로템, LNF, 포스코홀딩스, 하이브, 에코프로, 2차전지 소재 ETF 이렇게 2차전지 위주 그리고 곱버스 위주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나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중국이 조금 저자세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레드가 1억 명을 단기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레드 관련주가 이번 주 초까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정부 신규 원전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원전 관련주가 쭉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워렌 버핏이 지속적으로 에너지주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포스코가 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62조 원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합병이 연내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바이오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CPI가 공개가 되었는데 전망치가 3.1인데 3.0이 나왔죠.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대표적인 매파인 블라드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금리 인상 진짜 끝나간다 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자 리플은 하루아침에 2배 가까이 급등하고 다른 코인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흑해 고물 협정 만료 예정입니다. NCT 드림이 컴백을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토큰 증권 매칭데이가 열립니다. 국내 오픈랜 민간 협의체 공식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6G 관련주가 뭐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미 해협이 그룹 첫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반도체 특허단지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이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중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비 조심하시고요.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뉴진스 겟업이 발매가 됩니다. JYP에서는 니지 시즌2 론칭을 한다고 합니다.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이런 식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테슬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FMC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달력 보시고 기름분들이 일정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도 기름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이루는 좋은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